소설 중에서 대표적인 소설 흥보전 한번 해보자. 이거 하기 전에 이 용어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적층문학. 적층문학이라고 그래. 적층문학이 뭐야? 이게 있잖아, 독자가 계속 쌓이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소설들은 독자가 계속 쌓이잖아. 그걸 적층문학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이 흥보전에서 또 알아야 되는 건 판소리계 소설이다.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계통의 소설이다. 판소리. 노래잖아, 노래. 그러면 얘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설화에서 판소리가 나오고, 판소리 다음에 소설 나오고, 그 다음에 신소설로 이어지는 거야. 전통적인 거니까 계보가 있단 말이야. 자, 옛날에 글로 돼 있지 않고 이야기 속에 나오는 흥보랑 똑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 방이라는 사람이 동생이고 형한테 구박받고 착한 행동 때문에 나중에 상을 받고 권선징악 이런 내용이 나오는 설화가 있는데 그게 방이설화야. 여기서 딱 출발해가지고 흥보가가 나와야 되겠죠. 노래니까 흥보가. 그 다음에 소설이니까 흥보전 우리가 지금 배울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비가 나왔잖아. 어? 이해조라는 사람이 써놓은 신소설에는 연의각, 이게 제비의 다리 그런 뜻이야. 이게 다 흥보전이라는 소설과 관련된 과거의 설화부터 신소설까지 작품들이야.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응? 자, 일단 적층문학과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걸 확인했다. 자, 그럼 봅시다. 본문 한번 볼까? 자, 보기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재미난 게 뭐냐면, 가난. 이건 창피한 거잖아. 근데 이걸 자랑하고 있어.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했으니까, 판소리의 특징이 여기서 나와. 그것도 찾아봐야 돼, 알았니?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가난한 평민들의 삶,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이게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 문학이잖아. 문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중에서 판소리계 소설 요 부분을 잠깐 알아볼게. 판소리는 뭐하고 동일하냐면 시조하고 동일해. 시조가 3, 4조, 세 글자, 네 글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것도 또 똑같다. 3, 4조이거나 4, 4조의 운율이, 음보가 계속 형성되는 사음보야. 그러니까 시조하고 다를 바가 없지. 이게 문체의 기본 그 음보란 말이야, 음보. 그 다음에 가난자랑하고 뭐 하는데 여기 등장인물이라고 그랬는데 등장인물 잘 봐봐. 등장인물 우리가 인경업전이건 유충열전이건 다 등장하는 주인공은 영웅이었거든. 근데 여기에 흥보는 오히려 찌질이야. 영웅이 아니야. 알겠니? 가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런 내용. 현실적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현실적. 마치 조선 후기에 바로 옆집 사람 이야기 같기도 하고 뒷집 사람 이야기 같기도 해. 현실에서 등장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등장인물이 가난한 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일상은 소탈하지요. 그 다음에 진솔하지요. 막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태어도 많이 나오고 의성어도 많이 나오고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노래 같은 것들이 나오고 속어가 뭐야? 우리가 비속어 알지? 욕하는 거. 그거 말고 속된 말. 그냥 솔직히 말하면 숨기지 않고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 속된 말. 그런 말 막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역시 사투리가 나와야 되겠죠. 이 흥보전 같은 판소리계 소설의 표준어는 잘 알아도 이 표준어는 서울말이 아니야. 다 거의 전라도 말이지요. 전라도가 표준어야. 전라도에 가면 섬진강 있거든. 섬진강. 이 섬진강
동쪽에 있으면 동편제, 서쪽에 있으면 서편제. 동편제는 좀 재미난 거. 서편제는 막 뭐지? 막 눈이 멀어가지고 선악동 나그네 뭐 그런 거 있거든. 명창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딸은 아니지만 입양한 딸의 눈을 멀게 해. 그러면 한이 맺히지. 한이 맺힌 게 판소리에 녹아 들어가. 그러면 명창이 된다 그래갖고 그런 내용의 슬픈 얘기가 서편제야. 서편제. 영화도 있어. 동편제는 좀 즐겁고 경쾌한 얘기를 하면 서편제는 무겁고 슬프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서편제다. 그래서 판소리 그러면 사실 표준어가 전라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기도 이제 경상도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의 경계쯤에 살았던 흥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조선 후기에 사회상을 반영하니까 조선 후기가 시대적 배경이고 경상도 전라도 경계 지역이 공간적 배경이라고 보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럼 전체 줄거리 한번 볼까? 야, 우리가 흥보전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있어? 자, 한번 봅시다. 흥보와 놀부는 형제지만 성품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잘 봐봐. 이렇게 놀부 같은 악인형, 흥보 같은 선인형이 나오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전형적 인물이라고 그래. 전형적 인물. 왜 그 고전소설 보면 아까 유충열전 뭐 인경업전 이런 데 보면 영웅이라 했잖아. 그 주인공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비범하고 막 이래요. 그런 걸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얘도 전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 다만 놀보는 처음에 악인이었다가 선인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이거는 따로 입체적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캐릭터 변화가 있으니까 입체적 인물. 여기서 선인은 착한 사람은 흥보고요. 악인은 놀보란 말이야. 심술궂은 놀보는 부유하지만 재산을 다 가져서 그래. 어진 흥보는 가난하다. 그래도 형을 원망하지 않는다. 흥보는 놀보에게 양식을 얻으려 하지만 매만 맞은 채 쫓겨난다. 그거 생각나? 놀보 마누라가 주걱으로 딱 뺨을 때리니까 흥보가 배고파가지고 주걱에 붙은 쌀, 밥알 있잖아? 그걸 막 먹어.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팠으면. 그런 내용 나오지, 그지? 자기 시동생인데 그렇게 막 때리면 안 되겠죠. 환곡을 타러 갔다가, 환곡이 뭐지? 이거 빈민구제하는 제도잖아, 조선시대 때. 춘공기, 그러니까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쌀을 빌려주고 수확하면 이자를 쳐서 받는 거야, 갚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곡식을 빌리는 거지. 그거 갔다가 매푼파리 이야기를 듣고, 자, 매푼파리가 뭐야? 누구 대신 얻어맞으면 대신 돈 받고 얻어맞는 거지. 그 얘기를 들었어. 오죽하면 굶어 죽을까봐 내가 얻어맞고 돈을 벌어야지. 매푼파리. 그래갖고 병에 찾아가지만 이마저도 실패한다. 이유는 뭐냐면 집에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흥보 마누라한테 나 매품 팔러 갈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받으면 아이들, 우리 식구들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옆집 사람이 그거 듣고 가서 그 사람이 가서 매품팔이라고 돈을 먼저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맞으러 갔더니 벌써 대신 맞고 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실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상이잖아. 뭐가? 조선후기 사회상이 이렇게 백성들, 평민들이 비참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느 봄날 흥보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 줬어. 선행한 거지. 그랬더니 이듬해 제비가 보은으로 박씨를 물어다 준단 말이야. 흥보 부부가 박을 타니 온갖 금은보화가 보상으로 나왔고, 놀보는 그 사연을 듣고는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리고 선행하는 척 치료를 해준단 말이야. 당연히 벌 받아야 되겠지. 놀보 또한 박씨를 얻어가지고 심었는데 박 속에서 온갖 인물들이 오히려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되면 놀보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선징악이죠. 놀보처럼 이렇게 악인은 벌을 받게 되는 거고 선인, 흥부는 상을 받게 되는 거지. 그 얘기가 메시지란 말이야. 여기 교과서 수록 부분은 흥보가 매품팔이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온다. 교과서 부분의 내용은 매품팔이 하러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본문 이제 슬슬 해볼까?
흥보 맞싹 돈 단량을 받아차고 맞싹이 뭐야? 이제 그거 몇 푼 팔러 가면 말 타고 가야 되거든. 그것도 주시오. 그래갖고 몇 푼 팔이 말고 거기까지 갈 때 말 타고 가는 그 싹스를 달라 그런 거야. 뭐 보너스 같은 거지, 그지? 얼씨구 즐겁도다. 제 집으로 들어가며 자 맞싹을 생각지도 못했던 맞싹까지 받았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돈 벌 수 있으니까. 애기 어멈 개 있는가? 애기 어멈이 누구야? 자기 마누라야. 하나니 문 열고 이것 보시오. 그러면 문 열고 나를 좀 보시오 라고 한 것은 흥보가 오랜만에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당당함이란 말이야. 당당함. 내가 이제 돈 벌러 갈 수 있어. 대장부 한 걸음에 30냥이 들어가네. 몇 푼팔이 몇 싹씩 30만 원이라는 얘기야. 미안해. 30냥이라는 얘기야. 단량은 뭐야? 이건 말 타고 하는 거니까 따로 받은 거지. 그치? 흥보 안에 이런 말이 뭐라 하냐면 그 돈은 웬 돈이며 30냥은 또 무슨 돈인가? 흥보 이르는 말이 천기누설. 이건 어느 누구도 들으면 안 돼. 알면 안 돼. 세어나가면 안 되는 아주 비밀 중에 탑 비밀이야. 알아니? 탑 시크릿이야. 천기누설. 말부터 앞세우면 이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양식을 팔아. 이 팔아란 말은 산다는 얘기야. 사서 이런 얘기야. 옛날에 있잖아. 쌀 팔러 간다. 그러면 쌀 사러 간다. 그런 뜻이 알았지? 그래서 그 돈으로 30년 가지고 양식을 사다가 배불리 질끈 먹고 그랬더니 흥보 아내가 하는 말이지. 벌써 다 먹은 거야. 먹으니 좋소만 도대체 그 돈 30냥은 어디서 났소? 여기서는 흥보 마누라의 걱정. 먹은 거는 만족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30냥이라는 거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출처를 모르니까 걱정된 거지. 그지? 흥보 이럴 말이 본읍 자기 마을 좌수 대신에 병영을 와서 곤장 맡기로 30냥을 결정하고 맞싹돈 단량까지 받아왔네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조선시대 사회상 죄를 졌는 데 있잖아.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맞아. 그러니까 돈 있으면 벌도 다른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사회상이란 말이야. 아니? 지배계층의 일종의 부도덕성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해됐지? 지배계층의 부도덕성. 자, 30냥 받아가지고 또 단량까지 추가로 받아왔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돈으로다가 양식을 팔아서 지금 먹은 걸세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흥보 안에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이른 말이 그놈 위에서 말한 본읍 좌수를 말하는 거지. 죄상도 모르고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병영으로 올라갔다가 저 모습 저 몰골에 곤장 10대를 맞으면 자 지금 저 모습 저 몰골이라고 했으니까 흥보가 지금 매를 맞을 만큼 뭐 이렇게 체력이 좋다거나 덩치가 좋다거나 잘 먹어서 뭐 이렇게 버틸 만한 그 몸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곤장 10대 맞으면 곤장 아래 혼백이 되고 혼백? 죽은 영혼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제발 덕분에 가지마오. 지금 말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저 모습 저 몰골은 매를 맞은 만큼 튼튼한 모습이 아니라 허약한 모습이라는 뜻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만류하고 있는 거야. 흥보 이런 말이 볼기에 구실이 있나니 볼기짝이 있다는 얘기 알아니? 자기가 맞을 만한 책임이 있다. 당연하지. 돈을 받았잖아 지금. 책임이 있어. 돈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돼. 볼기가 구실이 있단 말이요. 이렇게 됐단 말이지. 자 그렇지. 볼기 구실을 들어보소. 자 봅시다. 이내 몸이 정승되어 평교자에 앉아 봐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사음보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판소리 소설의 특징이란 말이야. 판소리의 흔적이 조금씩 남아있어. 사음보 이게 계속 연속된단 말이지. 사음보 이런 것들이 모두 판소리 소설의 특징을 담고 있는 거다. 독자들에게 환기시키는 거.
자, 내가 내 볼기의 구실을 얘기할게 라고 해서 끌어들인다면 이거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궁금해서 잘 들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줄줄줄 이야기했지. 이건 판소리의 사설 같은 느낌이야. 사설이 원래 넋두리를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거든. 이제 하는 거 봐봐. 이내 몸이 정승되어 평궤자에 앉아볼까? 육판서 하였으면 초원위에 앉아볼까? 이 말은 정승도 못 되고 육판서도 못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사복시, 여기는 관청의 관청. 사복시 관리였으면, 사복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궁중에서 말하고 수레를 담당하던 관리야. 사복시 관리를 하였으면 임금이 타는 말에 앉아볼까? 근데 사복시 관리도 아니죠. 팔도 감사하여 선화당에 앉아볼까? 그럼 선화당은 관찰사가 머무는 집이 되겠지, 그지? 이 얘기는 결국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야. 뭐 정승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육판서도 못하고요. 사복시 관리도 못하고요. 팔도 감사도 못했지.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근데 매맞으러 병영에 가는 거잖아. 관청에. 저런 관리가 안 됐으니까 갈 일이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병영에 간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각급 수령이 되어볼까? 근데 못 됐으니까. 만약에 됐다면 좋은 가마를 탔겠지. 좌수별감 되었다면 향사당에도 앉아볼 텐데. 이 향사당, 선화당 이런 거는 선화당은 팔도감사, 관찰사가 머무는 집이고 관청이지. 향사당은 좌수별감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던 장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했어. 이방호장, 작청 좋은 자리. 작청이란 말은 역시 위에서 말한 대로 이방호장이 일을 업무를 보는 관공서를 말하는 거야. 요거 다 관청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리명창되어 크고 넓은 좋은 집 양반 앞에 앉아볼까? 소리명창도 된 적이 없죠. 풍류골 이것도 아니고요. 기생집도 못 가고 서울 이름날 기생되어 가마 안에 앉아볼까? 이거 지금 전부 다 나열하고 있는데 흥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즉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돼본 게 없다라는 걸 쭉 얘기하는 거야. 많은 돈 벌어 부담마에 앉을까? 많은 돈 벌었으면 부자가 됐겠지. 부담마는 여기는 사람도 타고 말도 사람도 타고 그다음 농 알지? 장농 이런 것들도 태우고 싣고 가는 말을 말해요. 운반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쓸데없이 이내볼기 놀려 무엇한단 말인가? 이내볼기 놀려서 놀린다는 건 그냥 둬서 뭐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매품이나 팔아먹세. 그러면 볼기의 기능은 매품팔이용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흥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정승이 된 적도 없고 육판서도 지내지 않았고 사복시 관리도 아니고 팔도감사 좌수별감 이런 거 한 적도 없어. 가급 수령도 못했고 이방호장도 못했어. 소리명창 이런 것도 아니고 풍류골도 아니야. 서울의 이름난 기생도 아니고 많은 돈을 번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적도 없단 말이야. 결국 마지막에 할 일은 매품 파는 것밖에 없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볼기는 바로 매품 파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알겠지? 지금 자기가 매품 팔려고 하는 걸 정당화시키고 매품 팔려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흥보 자식들을 벌떼같이 낳은지며 벌떼같이 개떼처럼 모였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호사가 끔찍하다. 마치 있잖아. 호사라는 게 사치스러운 거야. 호화로운 거야. 왜냐면 위에 들어보니까 매품 팔러 가는 건 매를 맞고 호되게 당하는 거야. 죽을지도 몰라. 근데 말만 들어보면 마치 근사한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아. 애들이 좀 약간 떨어져. 그래서 아버지 병원 가신다는 하니 날 오동철병 하나만 사다 주오. 매품 팔러 갔다가 있잖아. 죽을 수도 있는데 선물 사다 달래. 오동철병. 오동나무. 철로 된 병. 그러면 오동철병이 오동나무가 아니구나.
이 동이 구리를 말하는 거고 철이 쇠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리하고 쇠하고 섞여서 이렇게 만든 병 있잖아. 이거 사다 달라는 거야. 이게 선물 사다 달라는 건 똑같은 거야. 맞으러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흥보가 이런 말이 고이 벗은 놈이 어디다 차게야 라는 뜻이야. 고이는 남자들이 안에 입는 옷바지야. 속에 입는 속옷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고이 벗은 놈도 어디다 차게야. 고이 벗었다는 얘기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 라는 뜻이지. 알았니? 아니면 겉옷이 필요하지 않은 말이기도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이 벗은 놈이 어디다 차게야. 오동철병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고이도 벗을 정도로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는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다는 뜻도 있고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고이수 옷바지도 갖춰 입지 못한 주제에 이건 사다가 뭐하게? 라는 뜻이 돼버렸지. 그지? 귀민머리에 차도 찰 터이 없고, 그러니까 사다만 줘요. 내가 귀민머리에 찰 수도 있고, 생갈비를 뚫고 차도 찰 터이니 갈비를 뚫고 찰 수도 있고, 사오기만 사오. 사다 주기만 하면 됐지. 내가 귀 밑에 그 오동철병을 차든지 아니면 생갈비, 갈비뼈에다가 차든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사오기만 해요. 라고 얘기한 거야. 이 사실은 웃기잖아. 너무 철이 없지, 그지?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웃기단 말이야. 알았니? 그러면 고이 벗은 놈이 오동철병이 뭐가 필요 있어? 쓸모도 없지요. 이 말은 사실은 저기 속담 중에 개발의 편자라는 말이 있어. 개발의 편자. 편자는 말 발바닥에 딱 대는 거 있잖아. 그러면 강아지 발에다가 말의 편자를 달 수 있어 없어? 없지. 달 수도 없지만 어울리지도 않지. 뭐 그런 뜻이야. 알았니? 있어도 쓸 수가 없어. 근데 못 타라 사오냐고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귀 밑에다 걸건 뭐하건 간에 사오긴 하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야. 또 한 놈 나아지며 나는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큰 창옷. 창옷이니까 양반들이 입는 옷이겠지. 창옷. 남수주 비단. 남수주는 잘 몰라도 돼. 비단으로 만든 큰 창옷 한 벌 사다 주시오. 똑같이 여기도 똑같지요. 뭐가? 이건 오동철병하고 똑같은 거야. 쓸데도 없는데 어울리지도 않고 뭐 필요 없는 물건을 왜 사다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다른 놈이 이번에는 오동철병 사달라고 했던 다른 애 말고 또 다른 자식이 이번엔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큰 창옷 한 벌 사다 주시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홍보 큰아들을 낳아지며 제 동생들을 꾸짖는데 그래도 형이니까 좀 정상인가 보지? 아닐 거야. 옳게 꾸짖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사무칠 듯 꾸짖어. 얘라 심하구나 이 후레 아들 놈들아. 이건 동생들한테 하는 말이야. 아버지 그렇지 않소. 나는 담배 가죽 탕평채에 모초의 한 놈과 얘는 한술 더 떠. 한 포단 허리띠 비단 주머니 당팔사 끈 꿰어 쇠거울 돌거울 넣어다 주오. 한술 더 뜨네. 그지? 후레아들 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그 부모한테 제대로 배움을 받지 못한 버릇 없고 예의 없고 그런 사람들을 욕할 때 쓰는 거야. 알았니? 후레아들 놈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뭘 사달라고? 담비가죽 탕평채 모초의. 여기는 탕평채 모초의가 뭐냐면 여기는 음식이야. 음식 이름이 탕평채 모초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초의란 말은 비단이고 탕평채는 음식이야. 요 음식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모초의라니까 옷이겠지, 그지? 옷. 이거 사다 주고요. 한 포단 허리띠 비단 주머니 당팔사 끈. 당팔사? 여기는 중국에서 들어온 8가닥으로 된
가닥으로 된 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옷에다가 이 벨트처럼 이렇게 묶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수입이야, 수입. 어디서? 중국에서 수입한 8가닥으로 된 실로 된 그 끈을 갖다가 꿰어가지고 쇠거울, 돌거울 넣어다 주오라고 얘기했어. 자, 여기서 웃음이 빵 터지는 거지. 에라이 후레 아들 놈들아 하면서 뭔가 장남이니까 제 동생들을 꾸짖는 옳은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얘는 한술 더 떠. 아니? 이런 걸 더 필요 없는 걸 또 사다 달라고 한다. 이게 바로 해악성이란 말이야. 우리 문학은 이런 거 있어.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말이 있어. 아주 심각하고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악성을 띠면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웃으면서 넘어갔단 말이야. 그게 이제 해악성이고, 그런 거 있잖아. 막 탄핵반대에 가봤더니 막 깃발 있잖아. 전국 방구석 협회 막 이런 거 써놨잖아. 나 방구석에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왜 나오게 했어? 막 이런 거를 해학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게 이제 우리 문학의 특징이야. 흥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대답하는 거야. 뭐라고 해볼까? 내 아무것도 안 찾을 듯이 하더니 단계를 높여. 자, 더 한다는 얘기지, 그지? 너희 놈들이 내 말은 볼기에 대성방으로 아는 놈들이구만. 이렇게 했어. 한술 더 뜨지 않나. 대성방이라는 게 뭐냐면, 자, 송방이 개성에 있는 개성 상인들 가게지, 그지? 대성방이라고 했으니까, 주로 서울에 있는 개성 상인의 가게를 말하는 거야. 거기 가면 귀한 물건도 있고, 아주 비싼 물건도 있고, 물건이 다양하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자기 아비를, 나를 말이지, 대성방에, 서울에 있는 개성 가게에 가는 줄 알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단계를 높였다는 얘기는 점점 원하는 게 점점 더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걸 원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아버지가 매 맞으러 가는데, 매품 팔러 가는데 무슨 대성방에 가는 것처럼 이것저것 사다 달라고 하는 철없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지금 한 거야. 여기 이제 큰아들의 해악성도 나와. 홍보 이르는 말이 애기어멈 그리하시오. 자, 미주쳐봐. 그리하시오. 이해하시오지. 내가 매품 팔러 가는 거 이해하시오. 빨리 다녀올게요. 홍보 병영 내려갈 때 탄식하고 내려간다. 무슨 탄식인가 볼까? 도로는 끝없는데 병영성중 어디매요? 도로는 끝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가야 되는데 병영성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삼국지 조자령이 강을 넘던 청총마가 있으면, 이 청총마가 조자령이 타고 다니는 명마지, 그지? 이거 있으면 이제 잠깐에 딱 가련마는 몸이 고생스러우니 조그만 내 다리 오늘 가다 어디서 자며 내일 가서 어디에서 잘고. 지금 매품 팔러 가는 과정이 아주 멀다, 길다. 그 다음에 제갈공명이 쓰던 축지법을 배웠으면 이제로 지금 가련마는 금방 가겠지만 몇 밤 자고 간단 말인가. 그래서 매품 팔러 가는 길이 멀다, 한참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 달 만에 며칠을 걸어서 간 거지, 그지? 여러 날 만에 병영에 도착하니 영문도, 병영문도, 문이잖아. 병영의 대문이지. 병영문이야. 대문짝이잖아. 이 문짝 자체가 엄숙하고 위압적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권위적이란 얘기지. 엄숙하다는 얘기는 병영의 문조차 엄숙하고 위압적이다. 눌리는 거지, 그 분위기에. 쳐다보니 대장이 지휘하는 깃발이요. 대장 깃발이 있고요. 내려다보니 순시하는 깃발이로다. 그러니까 병영의 꼭대기에 있는 깃발은 대장기고 밑에 보니까 순시라는 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병영을 지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도군뇌 여기서는 군대 가면 군대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돼.
칠해보소. 그 다음에 산짐승, 털번거지, 남일광단. 남일광단은 남일은 남빛, 일광이라는 얘기는 햇빛. 자, 그러면 남색 햇빛이 되겠지, 그지? 남빛 바탕에 이건 깃발이구나. 그러니까 남빛 바탕에 있잖아. 일광, 햇살 무늬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그치 단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병용이라는 게 관청이란 말이야. 가봤던 있잖아. 병영문도 와 위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엄숙해. 기가 팍 눌렸는데 그 위에 깃발, 대장 깃발도 있고 순시하는 순시 깃발도 있고, 그 다음에 병영에 그 군인들 가둬놓는 감옥을 보니까 위압적이지, 무섭지, 그지? 산짐승 털번거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단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남색 바탕에 해무늬, 햇살 무늬, 해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비단으로 돼 있으니까 깃발이네, 이것도. 자, 깃발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어. 장군기, 그다음에 순시기, 남일광단, 도래군 깃발, 도군내, 미안해. 그다음에 갓근고리, 밀화귀 따은 궁초로 만든 갓근을 잡아매고, 궁초라는 게 일종의 이것도 옷감이죠. 그러니까 비단인데, 비단 일종인데 갓근에 잡아매고, 관디 협수 군복띠를 배에 눌러매고. 이거 누구 말하는 거야? 지금 도군내 앞에 있는 그걸 지키는 군인의 모습이야. 알았어? 갓근고리 밀화기 따은 궁초로 만든 갓근을 잡아매고, 그 다음에 관디 협수 군복에 띠를 둘렀어, 배에다가. 그 다음에 날랠 용자를 가슴에다 딱 붙이고 있는 거야. 겁나 안 겁나? 겁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봤더니 그 병영의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고 막 권위적이고 분위기에 눌려있단 말이야. 알았어? 도군뇌의 군인의 모습을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날랠 용자까지 써있어. 됐죠? 자, 그러면 이 칠해는 도군내 칠해보소. 이 칠해가 바로 밑에 있는 게 칠해지요. 그러니까 이 칠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잘 관리하고 잘 손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군내 군사들이 잘 모습이 있잖아. 잘 손질한 그런 모습이야. 단정한 모습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모습은 흥보에게는 굉장히 위압적이었을 거야. 흥보 앞에 썩 나서며 뭐라 하냐, 흥보한테 얘라 이놈 걔 안거라. 흥보 속마음, 내가 분명히 저승에 들어왔나 보다. 저승사자를 만난 기분이야. 당연히 두려워서 그렇겠지. 두려움 때문에 도군내 군사가 너 이놈 거기가 안거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지. 문간에 들어가니, 요네 문간에 들어갔어. 어떠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뭐 한 사람이야? 매품 팔러 온 사람들이지. 매품팔이 하러 온 사람들이야. 자기처럼 매품 팔러 온 사람들이 4, 5인 4명 5명 안자권을 흥보 들어가며 인사오 오마 마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왔어요 뭐 이런 거야. 거기 뉘라하오, 이제 이름을 물어봤지. 나 말씀이요 조선 제일가는 흥보를 모르시오. 가난홍보. 제일 가난한 흥보를 모른단 말이요. 이게 지금 가난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까 나왔었지. 한 놈이 나서며, 자 생각해봐. 매품을 파는 건 정상적이지 않잖아. 매품을 팔 정도면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매품팔이의 정당성을 받고 싶은 거야.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매까지 팔아. 지금 매품팔이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게 떠드는 거야. 한 놈이 나서면 장자가 무엇하러 와 계시오. 장자. 우리가 두 가지지. 장자는 물론 중국의 성년 중에 장자도 있지만, 장자가 우리가 보통 쓰는 게 큰아들을 장자라고 하고, 두 번째는 백만장자라는 그 장자야. 그럼 여기서는 흥보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부자가, 백만장자가 뭐 타러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흥보 가슴이 끔찍해요. 거기
거기는 무엇하러 왔소? 모른 척하고 물어봤나? 그랬더니 나는 평안도 사방동 동팔풍촌에 사는 솔봉애비. 나 모르시오? 25대째 가난으로 매품 팔러 왔어. 25대. 25대라는 게 지금 잠깐만 확인해 보자. 25대라는 게 25대째 가난했다고. 자기가 엄청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매품을 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매품 팔러 왔어. 그랬더니 또 한 놈이 나는 경상도 문경 땅에 제일 가난으로 46대 호적 없이 남의 겹방살이로 내려오는 김딱지기요. 이놈이 김딱지기네. 점점 점이 가경이지, 그지? 알았니? 김솔봉이 뭐라 그랬어? 난 25대째 가난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는 46대가 가난한 사람이야. 겹방살이랜데. 자기 집도 없어. 김딱지기 누구한테? 솔봉애비한테 야, 나는 46대가 가난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서로 가난 자랑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거 웃겨 안 웃겨? 웃기지. 사실 웃기지. 매품 팔러 왔는데 자기가 가난하다고, 내가 더 가난하다고 가난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또 한 놈이 나앉으며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로 들어간다 하니 그리하옵세. 됐어? 그러면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이 매품을 팔러 왔던데 이번에는 온 순서대로 매품팔이가 변경된 거야. 저분 언제 왔어? 이제 온 순서를 따지는 거지. 나온 지는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에 그 동틀 때 왔어. 야,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 동틀 때 왔어. 일찍 왔다고. 아주 온 지가 오래됐다고. 아니, 그래야 자기가 매품을 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매품팔이 기준이 가난한 게 아니라 먼저 온 순서대로 바뀌었잖아, 지금 화제가.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일찍 왔거든.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에 해가 뜨기도 전에 왔어. 한 놈이 앉으면서 나 온 지가 20여일이라도 생나무 곤장 한 대 맞아본 내 아들놈 없어. 또 이거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일찍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20여일이라도 생나무 곤장 한 대 맞아본 내 아들놈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 나는 한 대도 안 맞았으니까 내가 맞아야 되겠다. 흥보 이런 말이 그리 말고 서로 가난한 자랑 여태까지 한 게 아무래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매품을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옳다 하고 저분 가난이 어떠하오? 그랬더니 흥보가 이제 떠들겠지요. 내 가난 들어보소. 집이라도 들어가면 사방 어디로도 들어갈 작은 곳이 없어. 이 대문도 없잖아. 문도 없다고, 문도. 내가 가난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어디 들어갈 문도 없어. 닫은 벼룩 쪼그려 앉을 데도 없고, 닫다는 얘기는 돈 닫게 하는 그 닫다야. 막 뛰어다니고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 벼룩이 툭툭 튀어다닌단 말이야. 얘네들이 쪼그려 앉을 데도 없대. 당연히 이건 과장과 해악이지. 아니, 벼룩 있잖아. 벼룩이 많은데 걔 다리를 쭈그릴 수 있는 공간마저 없대. 얼마나 집이 작으면. 대문도 없고요. 삼순구식. 삼순이란 말은 순이라는 게 열흘을 말하는 거니까 30일을 말하는 거고 9끼니 먹는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30일 동안에 9끼니밖에 못 먹어. 먹어본 내 아들이 없어. 그래서 과장하고 가난을 자랑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렇지. 왜냐면 가난한 대로 매품팔이를 하니까. 됐지? 몹시 가난하다는 걸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한 놈이 나앉으며 내가 보기에는 되게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겠네? 저분 가난은 어떠하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내 가난 들어보소. 내 가난 남과 달라. 2대째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하나 선반에 얹은 지가 8년이 됐대. 광주, 여기서 광주는 경기도 광주, 도자기, 이천, 거기야. 광주에서 생산한 물건인데 사발 하나가 없어. 얹은 게 8년이 돼. 그러면 사발 하나 갖고 8년 썼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이 얘기는 사발을 얹은 지가 8년이라 했잖아. 내린 적이 없어. 그럼 8년 동안 사발에 담을 음식이 없었다는 얘기야. 아주 가난하다는 얘기지. 배틀하는 거지. 가난 배틀. 여러 날 내려오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만 뚝뚝 찢고 부엌에 노랑지가 밥알을 주우려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톳이 서서 종기 터뜨리고 들어놓은 지가 석 달이 되었어. 밥알을 있잖아. 뭐냐면 노랑쥐가 쥐새끼가 밥알 먹으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톳이 서가지고 종기 터뜨리고 누운 지가 석 달 됐다. 이것도 과장이지. 쥐가 와가지고 밥알 먹으려고 했는데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내 가난이 최고다.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지.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가 어떠하오. 내가 제일 가난하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김딱지기 썩 앉으면 거기는 참 나한테 비교하면 백만장자 부자인 것 같소. 내 가난 한번 들어보. 조그만 한 칸 초막 발 뻗을 길이 전혀 없고 발도 못 뻗어. 우리 아내와 나와 둘이 앉고 누워있으면 내 상투는 울타리 바깥으로 우뚝 나가고 우리 아내 궁둥이는 담 밖으로 알궁둥이를 보이니. 그럼 둘이 누우면 벌써 집이 얼마나 조그만지. 이것도 과장인데 해학적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다. 동네에서 손바꼭질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내 궁둥이를 치는 소리 4월 8일 관등다는 소리 같고요. 관등이 초파일날 이게 드는 거 있지. 자, 관등다는 소리 같고요. 그 다음에 집에 연기가 나지 않은 지가 3년째요. 집에 연기는 뭐야? 밥해 먹는 연기야. 먹을 거 끓여 먹는 연기거든. 3년 동안 그럼 끓여 먹지도 못했다는 얘기잖아. 좌우에 들으신 바 내 신세, 내 가난 어떻소? 내가 제일 가난하지 않소? 아무 목득의 아들놈도 못 팔아갈 것이니.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네. 아무 목득의 아들놈도 못 팔아간다. 목득은 이름이지. 여기서는 뭐 귀신 이름이야. 목득의 아들놈도 못 팔아간다. 누구도 매품팔이 할 수가 매품팔이 목득의 아들놈이라도 못 팔아갈 것이니. 그러니까 매품을 팔 수 없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가난하다는 얘기를 지금 김딱지기 하고 있는 거야. 점점 가난이 심각해지고 있지, 그지? 점점 더 가난하다는 얘기를 했지. 자, 그런 다음에 이놈 아주 거기서 개정을 먹더니라. 개정은 불평불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불평불만하는 말과 행동. 흥보 숨숨 생각하니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돌아올 줄 몰라. 자, 여기서는 흥보가 생각했을 때 이 매품팔이 기준이 가난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앞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진짜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한 거야. 그럼 순서대로 하면 내 차례가 아직 멀었어.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걱정하는 거지. 동무님, 내 매품팔이 잘 팔아가지고 가오. 나는 돌아가오.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건 지금? 결국은 여기서 이놈 여기 잘 봐봐. 이놈 아주 거기서 개정을 먹다 라는 말이 편집자적 논평이지. 편집자적 논평. 해석한 거야. 알았니? 개정 먹었다는 얘기는 불평불만으로 떠드는 건데 흥보가 뭐라 했냐면 동무님 내 매품 잘 팔아가지고 가오. 나는 가난인을 기준으로 하면 내 차례가 올 것 같지가 않아. 나는 매품 안 팔고 갈 테니까 당신들 매품 팔고 가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회상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가난을 기준으로 얘기했더니 여러 사람이 가난 배틀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다면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여럿이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흥보는 자기 차례가 가난으로 하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돌아간다. 하직하고 돌아오며 탄식하고 집에 들어가니 흥보 안에 거동보소. 자, 이거
전달하고 있죠. 이건 서술자 개입. 서술자가 있잖아. 등장인물에 대해서 보여요. 이야기하는 거야. 왈칵 뛰어 달려들어 흥보 소매 검쳐잡고 검치다라는 게 원래 이 두 곳을 한꺼번에 이렇게 맞대어 붙이는 거니까 우리 멱살 잡을 때 양쪽을 잡아갖고 옷을 이 가운데는 뭐지? 이게 검치다라는 뜻이야. 이게 딱 멱살을 딱 잡아서 딱 이렇게 하는 거. 흥보 소매를 갖다가 마주 잡아서 딱 겹쳐가지고 듣기 싫을 정도로 크고 설게 울면서 여기서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착각? 남편 흥보가 매 맞고 매품팔이하고 왔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설게 울면서 뭐라 하냐. 하늘이 사람들을 세상에 나게 할 때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주었으니 생기는 대로 먹고 살지 왜 남 대신으로 매품을 팔까. 에고 서러워. 자, 이거는 착각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생기는 대로 먹고 살지. 이게 자기 삶을 만족하고 살아야지. 흥보는 남편은 매품팔 모습이 아니지. 아까 얘기했잖아. 부실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냥 굶더라도 매품 같은 건 팔지 말고 생긴 대로 먹고 살지. 왜 쓸데없이 가서 매품을 팔고 왔느냐. 에고 서럽다. 이렇게 서럽게 우니 흥보이는 말이 애기 어멈 마누라야 울지 마소. 애기 어멈 울지 마소. 영문 병영문에 들어가니 세상에 가난한 놈은 거기다 모두 모여 내 가난을 거기다 비교하니 난 백만장자야 부자야 라고. 매도 못 맞고 그냥 나 포기하고 돌아왔어. 아, 흥보 아내 이 말 듣고 얼씨구나 즐겁도다. 우리 남군 병영에 매 맞으러 갔다가 매는 아니갖고 돌아오니 이런 영화가 또 있을까 없지요 라고 얘기한 거니까 흥보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남편에 대한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고 그런 걸 알 수 있다. 됐죠? 속마음을 이야기한 거다. 자, 배고픔을 생각하니 음식 노래 불러보자. 자, 배고프면 뭐 해야 돼? 음식을 먹어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 음식 노래 불러보지. 그럼 배고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음식 노래 불러보면서 있는 거니까 가난하다는 게 정말로 극대화. 정말 가난하구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음식 이름 되는 노래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가난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슬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건 가난한 흥보의 지금 슬픔을 공감하는 거지. 자, 무슨 밥이 좋던게요. 자, 이제 밥부터 나오네. 보리밥이 좋다고 얘기했어. 보리밥. 무슨 국이 좋던게요. 근데 비지국이 좋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난 지금 보리밥에 비지국 먹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랑 똑같겠지. 음식을 맛있게 하여 먹으려면 게장국에 늙은 호박을 따놓고 숭늉에 고춧가루를 많이 치고 들기름을 많이 쳐가지고 사곰은 괴곰이 먹을만하고. 자, 사곰은 괴곰이 먹는다. 여기서 곰은 우리가 곰탕 하는 거지. 아주 오랫동안 끓인 걸 말하는 거야. 푹 삶는 거. 곰, 이거는 사골국. 사골 중에서 고기 사골, 요게 먹을만하다. 고기를 푹 끓인 게 먹을만하고 저렇게 양념하는 거야. 뭐라고? 게장국에 늙은 호박 넣고 숭늉에는 고춧가루 많이 치고 들기름 많이 해가지고 먹고, 또 그 다음에 사골은 고기를 푹 구운 거, 이게 최고고, 이만큼 시작할 때는 들깨 깻묵을 넣어서 둘레쯤 먹고 찬물 대싸발 탁 들이키면 진짜 배가 든든할 텐데, 든든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한 거야. 먹고 싶은 거 얘기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말할 때 흥보 안에 우는 말이 우정은 일부러 가장 애중하는 자식을 배걸리고 못 입히는 내 서름 은원컨대. 자, 지금 흥보 아내가 있잖아. 한이 맺혔어. 애중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사랑하고 제일 중히 여기는 자식을 배불리 못 먹이고 못 입혔단 말이야.
그게 한이 맺힌 거지. 자, 피눈물이 반죽되면 아황여영 서름이요. 피눈물이 반죽되면 아황여영 서름이요. 이 말은 야황과 어영이라는 부인들이야. 다시 한번 이 사람 이름이고 부인들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 순임금 때, 중국의 순임금 때 그 순임금의 부인인데 순임금이 죽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죽은 다음에 피눈물이 반죽되어 서러움이지, 그지? 그런 서러움이다라는 얘기야. 그게 비교한 거지, 그지? 어영과 아황의 서름 같은 게 바로 못 입히고 못 먹인 거다. 그 다음에 홍고가를 지어내던 왕소군이 느꼈던 서름하고 또 비슷하고, 장신궁중 꽃이 피니 반첩녀의 서름하고도 비슷하고, 옥으로 장식한 장막 속에서 죽으니 우민의 서름과도 같은 것이고, 목을 잘라 절사하니 하시연료의 서름하고도 그런 거고, 망경창파 넓은 물을 말말이다 죄인들 끝없는 인의 서름 어디다 하소연할까. 맨 마지막에 이 정도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자신의 서름을 이야기하면서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자신의 서름이 그렇다. 아황여영, 왕소군, 반첩녀, 우미인, 고사 속의 인물들이야. 하시연료 모두 서러움 슬픔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배골리고 못 입힌 서름이 이런 서름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 혹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큼 서럽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식을 배골리고 못 입히는 서러움은 아주 뭐랄까, 여기 나온 고사 속의 인물들의 서러움 슬픔처럼 아주 심각하다 뭐 그런 얘기야. 자, 마지막에 만경청파 창파 드뭅이 푸른 바닷물 너른 물에 말말이다 죄인들 끝없는 인의 서름 어디다 하소연할까. 그럼 서름이 아주 극대화되다, 아주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못 입히고 못 먹인 것에 대한 서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망경창파 드넓은 푸른 물에, 즉 바다에다가 말말이다 죄인들. 자, 말말이다 죄인들, 말 다 한다고 하더라도 끝없는 인의 서름 다 풀리지가 않는다. 그만큼 서러움이 극대화됐다. 흥보 역시 슬퍼가지고 샘물같이 솟아나오는 눈물 가랑비같이 흩뿌리며 목이 막혀 기절하더니 다시 살아나서 기절했어. 그러면 결국 여기는 뭐 이런 거는 표현법 알지? 직유법, 들릴 듯 말 듯 직유법, 그 다음에 샘물같이 직유법. 근데 이 전체 내용은 지나치게 과장돼 있죠. 과장법. 기운 없는 목소리로 처량하게 슬피 울며 만류하여 이른 말이, 자, 말리면서 뭐라 하냐고, 마음만 옳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을 아니하며 의로운 일만 하면 장래 미래에 볼 것이니, 장래에 본다는 얘기는 뭐야? 좋은 날이 올 것이니 서로 말고 우리 잘 참고 같이 살아가세. 그러면 여기는 흥보가 갖고 있는 캐릭터 성격은 긍정적,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데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잘 될 거니까 잘 이겨내자, 고통을 참아내자. 장래에 한때 볼 것이니 미래에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야. 복을 받는다. 부부 앉아 이렇게 탄식할 때 청사는 높이 솟아있고 온갖 꽃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피어있는 때, 자 볼래?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맞죠? 좋은 거잖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배경이야. 배경하고 정서하고의 관계인데, 배경이 긍정이기 때문에 정서, 여기서는 탄식하고 있잖아. 슬픔이겠지, 그지? 슬픔의 극대화. 이게 정반대이기 때문에 생각해봐.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바깥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쾌청해. 그러니까 더 상대적으로 더 슬퍼진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대조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 등장인물 흥부 부부의 정서, 슬픔과 반대되게 배경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상쾌하고 자, 접동두견 꾀꼬리는 때를 찾아 슬피우니. 이거 봐봐. 얘는 또 슬피 울어주잖아. 이거는 똑같이 심화시키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것도 슬픔이니까 슬픔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이거는 좋아서 대조적으로, 이것은 비슷해서 더 슬픔을 극대화시킨다고. 누가 아니 슬프겠는가? 이거 갑자기 누구 등장했어? 서술자 개입이지. 지금 현재 상황을 해석평가 결론 내리고 있는 서술자 개입에 해당되는 부분. 누가 아니 슬퍼하리. 전부 다 슬퍼한다. 결론 내려버렸지. 그지? 서술자 개입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 흥부 부부의 탄식, 이 광경을 보면서 해석했단 말이야. 아무나 누구나 봐도 다 슬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인가? 끝이구나. 그래서 그 매품 팔러 갔다 매품을 팔지 못하고 돌아온 흥부.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가난한 삶에 대해서 부부가 탄식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 이 흥보전은 아까 적층문학과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과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적층문학 독자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쌓인다는 뜻이고 판소리계 소설이고 그래서 3, 4, 4, 4조의 사음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설화에서 시작했는데 흥보 대신 방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나중에 흥보가 판소리, 흥보전 판소리계 소설, 연희가 이해조의 신소설로 이렇게 변하는데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큰 골격은 그대로인데 디테일한 게 약간씩 좀 다르다고 얘기하면 돼. 시대적 배경은 조선 후기고 전라도 경상도 경계의 흥보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거 주제인데 주제를 두 가지로 설정할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에 감춰져 있는 이면적 주제가 있어. 표면적 주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형제 간의 우애지. 우애. 형하고 동생하고 우애. 친구끼리면 우정, 형제끼리면 우애. 이렇게 쓰면 돼, 하나니? 그런데 이면적 주제가 가끔 나온다고. 이면적 주제는 뭐냐면 여기 흥보 같은 몰락한 양반,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독차지한 신흥부자, 널 보겠지? 의 갈등이라고 보면 되겠지. 몰락한 흥부 같은 양반과 신흥부자 사이의 빈부차에 의한 갈등. 이게 이면적 주제, 속에 숨겨져 있는 주제다. 겉으로는 그냥 형제간의 우애지만.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은 무슨 소설이었지? 판소리계 소설이었잖아. 판소리계 소설. 자, 3번이 판소리계 소설, 3, 4조, 4, 4조의 사음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 중에 자, 음보도 그렇지만 사설 같은 부분이 나오죠. 가난 자랑하는 거 사설, 혹은 여기서는 이제 해학이 나와야 되는데 해학이 두 가지로 얘기할게. 뭐냐면 매품 팔러 가는데 아들놈들이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고 대송방 서울에 있는 개성상인 가게 가는 줄 알고 막 선물 사다 달라. 철없는 행동.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병영에 가서 가난 자랑하는 거. 이것도 해학적이라고 보면 되고 동시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가난 배틀은 그 당시에 매품 팔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조선 후기 사회상을 드러내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풍자와 해학. 이 말은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지. 풍자. 그리고 해학. 해학은 지금 얘기했으니까. 풍자라는 건 뭐야? 겉으로는 아닌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판, 비난, 욕하고 있는 거가 풍자잖아.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학적인 웃음의 미학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용어 나왔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어. 자, 그럼 좀 약간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 뭐냐면 조선 후기의 상황을 한번 볼게. 조선 후기. 첫 번째. 자, 본읍좌수처럼 돈을 가지고 죄를 대신했어. 이거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야.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뭐 이런 거. 이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돼. 죄를 지어도 벌 받는 것도 돈 주고 다른 사람이 받으면 돼. 이게 그 당시의 사회상의 모습이라고. 두 번째는 매품팔이가 두 번째겠지. 매품팔이, 매를 대신 맞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조선시대 때 사회상이라고. 세 번째 사회상은 뭐냐면, 자, 죄를 지은 본읍좌수 같은 사람, 죄를 짓고 형벌을 대신했으니까 형벌을 결론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흥보처럼 양반이지만 몰락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했구나. 흥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양반 몰락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양반이 있었구나. 당시 사회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네 가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알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제일 웃음이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김탁지도 나왔지만 끝없이 자기의 가난을 자랑하고 있는 가난 배틀. 요게 좀 재미난 부분이지, 그지? 사발을 8년 동안 엎어놨다. 그러면 8년 동안 음식을 담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나한테 비하면 백만장자, 장자네, 부자네. 자, 우리 집은 부부가 누우면 내 상투는 바깥으로 나가고 아내는 궁둥이가 밖으로 나가. 그 정도로 좁은 집, 문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 이게 진짜 가난에 대한 배틀은 과장했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듣거나 본 사람들은 웃겨. 해학적이라고. 사실은 저 상황이 진짜라면 웃음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근데 웃겨. 지나치게 과장해서. 설마 저렇게까지 가난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서 사회상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겹치네. 그지? 조선시 후기에 가난했던 사회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슬프게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과장하면서 해학적으로 이야기했다. 자, 그 다음에 가난 배틀 첫 번째는 한번 보세요. 여기 삼순구식도 있지만, 자, 첫 번째는 삼순구식. 이게 이 사람의 가난 정도야. 30일 동안, 이 순이라는 게 열흘을 말한다 그랬지? 30일 동안에 9끼니밖에 못 먹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석 달 동안 밥을 굶었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연기가 안 난다는 건 밥을 지어 먹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석 달 동안 거의 굶다시피 했어. 살아있는 게 대단해. 알았니? 그 다음에 김딱지근 3년 동안 밥을 해먹지 못했어. 점점 정도가 점점 심해지지. 그러니까 흥보가 뭐라 그래? 나는 이 사람들 순서대로 한다면 순서가 차례가 안 오니까 난 그만 갈게요. 동무님들 내 매품까지 다 팔고 가시오. 나는 돌아가리다.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된 거란 말이야. 자, 가난 정도는 삼순구식에서 석 달 3년으로 바뀌었다. 아니? 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마무리할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배운 흥보전의 내용이었다.